안녕하세요. 치트키보다 빠른 책트키입니다. 숙취가 끝나면 다시 또 술을 찾게 되고 즐겁고 나른한 주말이 지난 다음날 피곤하고 지치는 월요병이 생기게 되고 유튜브 동영상이나 인스타그램 피드를 하나 더 보고 싶어지는 순간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쾌락에 대해 우리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도파민 중독인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중독물을 소비하는 시간과 양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낮춰서 말하거나 중독물 때문에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한다면 중독물의 강박적 소비나 가벼운 중독에 빠졌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건 중독을 체크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무언가에 정신적으로 집착하고 있고 거기에만 생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또 하루 종일 그것만 기대하고 전에는 즐겁던 일들이 더 이상 즐겁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쾌락과 기쁨의 설정값이 바뀌었고 또 생리적으로 더 작은 기쁨들을 만끽할 수 있는 능력을 잃었다는 신호입니다. 뉴욕타임즈 1위의 책 도파민 네이션의 저자이자 스탠퍼드 대학교 중독치료센터를 이끄는 정신과 의사인 NRM 키 박사는 도파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쾌락을 처리하는 뇌의 부위와 고통을 처리하는 뇌의 부위가 동일하다는 걸 찾아냈어요. 그 둘은 마치 균형의 양 끝에 있는 것처럼 작용하죠. 마치 시소와 같습니다. 시소 양쪽 끝에 쾌락과 고통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넷플릭스나 영화 그리고 유튜브를 보면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되고 쾌락 쪽으로 시소가 기울어집니다. 반면에 뜨거운 가스레인지에 손을 대면 고통 쪽으로 시소의 균형이 기울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시소에는 가장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규칙은 시소가 수평 상태로 머무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 균형이 쾌락이든 고통이든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우리의 뇌는 그 균형을 되찾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뇌가 균형을 복구하는 첫 번째 방법은 시소를 반대 방향으로 그만큼 기울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치킨을 먹거나 소주 한 잔을 마셔서 도파민이 분비되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의 시소는 쾌락 쪽으로 기울게 되겠죠? 하지만 이 일이 일어나자마자 뇌는 도파민 전달과 생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시소의 균형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고통으로 시소가 기울 때까지 계속해서 도파민 전달과 생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도파민 중독을 고쳐야 할까요? 실제로 손상되는 최종 기관은 뇌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중독적 행동들은 도파민을 엄청나게 분비하고 그 행동을 더 강화시킴으로써 우리의 뇌를 잠시 손상시킵니다. 우리의 뇌는 도파민의 생산과 전달을 억제하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의 쾌락과 기쁨에 대한 설정값이 너무 높아지게 되고 만성적인 도파민 결핍 상태에 빠지게 되죠. 이 상태가 우울증과 매우 흡사해요. 흔히 볼 수 있는 금단 증상이나 도파민 결핍 상태의 증상으로는 불안, 짜증, 우울증, 불면증, 주의력 부족, 중독된 것에 대한 갈망, 집착이 있습니다. 또한 대인관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사람들을 만날 때 마음이 온전히 집중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도파민 중독을 고칠 수 있을까요? 물론 충분한 시간을 기다리면 시소의 균형은 다시 맞춰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쾌락에 대해 우리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가는 쾌락의 여파로 인해 나타나는 고통의 감정으로 보통 그 행동을 다시 하고 싶은 욕구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첫 번째, 도파민을 단식하거나 금식합니다. 4주 동안 도파민 단식 또는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왜 4주일까요? 고통으로 기울어져 있는 시소가 항상성을 갖고 균형을 갖게 되는 시간이 보통 4주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허들을 만듭니다. 물리적으로 인지적으로 당신이 중독된 것과 당신 사이에 장벽을 만드는 거예요. 욕망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일시정지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말이죠. 이 두 가지를 종합해 예를 들어보면 넷플릭스 구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넣어두는 잠금 박스 같은 걸 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대신 그보다 살짝 어려운 걸 하는 겁니다. 넷플릭스를 보는 대신 담배를 피겠어. 넷플릭스를 보는 대신 치킨을 먹겠어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보상 경로를 자극해서 넷플릭스를 더 보고 싶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대신 산책을 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운동을 하는 겁니다. 보통 처음 2주가 가장 힘듭니다. 금단 증상이 시작되고 시소의 고통 쪽이 균형을 잡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일에서 2주가 되면 시소의 균형이 수평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작은 보상들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분을 기억해내기 시작해요. 좋은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기쁨, 저녁에 따뜻한 차를 마시며 노을을 볼 때 기분 같은 것들이요. 도파민에는 좋은 도파민과 나쁜 도파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즐거움과 환희를 경험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즐거움을 쫓고 고통을 피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도파민의 양과 빈도,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얻느냐입니다.
담배, 술, 야동, 게임, SNS와 같은 일종의 마약들은 우리 뇌에서 아주 많은 양의 도파민을 아주 빠르게 분비시키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높은 중독성을 가진 것들을 다루려면 중간중간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소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특히 우리가 반복적으로 매일 사용하게 된다면 고통적으로 시소가 기울게 되고 결국 도파민 결핍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양을 접하게 되면 쾌락적으로 강하고 빠르게 시소가 기울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궁극적으로 시소 자체에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리 수고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도파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통을 느끼는 것, 일부러 어려운 일을 함으로써 균형을 맞추기 위해 쾌락적으로 기울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할 때 도파민의 수치는 운동의 후반부나 마지막에 증가하고 그 후 몇 시간 동안 상승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기본 상태로 돌아갑니다. 기준선 아래의 도파민 결핍 상태에 빠지지 않으면서 말이죠. 아주 좋은 방법이죠. 미리 노력을 함으로써 갈망, 불안이나 절망 상태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몇 시간 동안 지속되는 도파민을 얻는 것이니까요. 간헐적 단식, 찬물 샤워, 그 외에도 창의성을 요하거나 노력이 들어가는 일, 학문적 노력, 뭔가에 집중하는 것 또한 좋은 도파민의 원천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도파민 단식 이후 다시 되돌아가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최소한 4주간 금주하고 도파민 보상의 기준점을 재설정해야 해요. 양을 서서히 낮춰가는 방법으로는 보상 경로들이 재설정되지 않고 계속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갈망하게 됩니다. 도파민 단식은 그 지속적인 갈망과 집착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죠. 중독물로부터 자유를 느껴보는 겁니다. 한번 그 상태에서 벗어나 본 후 다시 적당한 양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더라도 만일 당신이 적당한 양으로 살 수 있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